굿모닝 YTN 3부로 이어갑니다. 북한이 보름 만에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섰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저녁 7시 25분경부터 저녁 7시 37분경까지 북한이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각각 78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 군 당국은 추가 도발에 대비해 대북 감시와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의 긴밀한 공조 아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지난달 31일 우주 발사체를 쏘아 올린 지 15일 만입니다. 지난 4월 신형 고체 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8형 시험 발사를 기준으로는 63일 만에 다시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한미가 실시한 연합합동 화력 경멸 훈련에 반발하며 이를 비판하는 국방성 대변인 명의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미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탄도미사일 부품 조달을 위해 중국에서 활동한 북한인 부부 2명을 콕 집어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년에 수차례씩 찾는 국방과학원, 첨단무기 개발을 주도하는 북한의 미사일 메카와 같은 곳으로 무기개발 기관이라는 실체를 숨기고 싶을 땐 제2자연과학원이라는 이중 명칭을 사용합니다. 국방과학원 중요연구소에서는 140톤 포수 추진력 대출력 고체 연료 발동기 지상 분출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북한의 최근 도발과 관련해 국방과학원의 중국 베이징 지사 움직임을 주목했습니다. 베이징 지사 대표인 최철민이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부품 조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한 겁니다. 주중 북한 대사관 소속인 최철민의 부인 최은정도 탄도미사일 생산에 필요한 이중용도 베어링 주문에 관여하는 등 남편을 도운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 부품 수입을 위해 중국과 이란 등 외국의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있다며 최철민 부부를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The United States imposed sanctions on 2 DPRK individuals for supporting the DPRK's unlawful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missile programs. So we will continue to take action to hold people accountable for such activities. 미 국무부는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미일 세 나라가 함께 이번 발사를 규탄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I'd say that the United States, along with our allies in the region, Japan, the Republic of Korea, condemned today's DPRK missile launches. These launches are a clear violation of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미국이 이번에 북한인 부부 2명을 특정해 제재 대상에 올린 건 북한의 미사일 개발 움직임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걸 강조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규입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기시다 일본 총리에게 윤 대통령의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전하면서 먼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우리 정부와 소통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서는 북핵 대응과 관련해 중국과의 협력도 필요하다는 데 뜻을 함께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조태용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만나 최근 한일 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이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에 기시다 총리도 윤 대통령의 뜻을 공유하고 싶다고 화답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도 한일 관계 개선에 관한 강한 의지를 공유한다고 하면서 한일 양국 간의 관계가 굳건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윤 대통령과 함께 노력해 나갈 그런 마음이다. 조 실장은 또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를 전했고 이에 일본 측이 우리 정부와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측에서도 현장 시찰단 방문에 협조한 것처럼 앞으로도 투명한 소통과 협력을 해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앞서 열린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실험을 막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또 중국을 통한
중국에 대한 설득 노력, 또 중국의 어떤 도움을 얻기 위한 그런 노력에 대해서도 얘기가 됐고, 조 실장은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에 세 나라가 이미 뜻을 함께하고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한국이나 또 일본이나 그리고 중국도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하는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중심을 잡고 중국, 일본과 소통하며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안보 협력 수준을 한 차원 높이고 한일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오염수 방류 문제에서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의 노력을 계속 요구해 나가겠다는 데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김장철도 아닌데 천일염 주문이 급증하면서 산지에서는 물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잦은 비에 생산량이 줄어든 데다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불안 심리까지 겹치면서 가격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천일염의 80%가 나오는 전남 신안입니다. 뙤약볕 아래 꽃처럼 피어난 소금을 모으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중장비가 천일염을 쉴 새 없이 담아내고 근로자들은 포대를 화물차에 싣느라 구슬땀을 흘립니다. 최근 몰려든 천일염 주문에 창고에 쌓아둘 겨를도 없이 출하되면서 천일염 저장 창고는 거의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김장철이 아닌데도 천일염 주문이 급격히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원래는 2년 정도 쌓아놓고 쓴맛을 내는 간수를 빼야 하는데 그 전에 족족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공급도 좀 딸리고 또 온전히 터지면은 가격이 더 상승하지 않겠냐 하는 마음에서 또 우려하는 마음에서 또 한 가마에 먹을 놈을 갖다가 10가마씩 보유하다 보니까 요즘 천일염 산지 가격은 20kg 한 포대에 2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 40% 이상 급등한 겁니다. 갈수록 염전 면적 자체가 줄고 잦은 봄비에 생산량이 절반가량 줄어든 것도 가격 상승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5월달이 계속 주마다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밖에 소금 못 내고 전체적으로 생산량은 지금 떨어진 상태입니다. 지금 하루에 이렇게 출고하는 양은 정해져 있는데 주문 물량은 쏟아져 들어오고. 천일염 가격은 당분간 오름세를 보일 전망이지만 해양수산부는 사재기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생산자들은 천일염 가격 상승을 반기면서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면 다시 소비가 둔화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YTN 오선혜리입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설화 논란 속에 방중했다는 비난에 휩싸인 민주당 의원들이 중국과 대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면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소속 김태년 의원 등 4명은 베이징의 한 식당에서 특파원단과 간담회를 자청했습니다. 의원단은 하필 이런 때 중국을 방중한 이유에 대해 이런 와중이기 때문에 더 방중해서 더 많이 만나고 더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방중 기간 싱 대사의 이번 설화와 함께 과거 중국의 사드 과잉 대응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등 할 말은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은 양국 관계가 어려운 때일수록 양국 정부와 각계 인사 간의 소통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민주당 의원들의 잇따른 방중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이어 쌍방의 각급 분야별 교류는 상호 신뢰와 우호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양국 정부는 이에 대해 항상 적극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상임위원회 회의 도중 가상화폐를 거래한 의혹 등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된 김남국 의원이 자신의 징계를 논의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출석해 의혹을 직접 소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어제 저녁 8시부터 1시간 20분가량 국회에서 열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김 의원은 소명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앞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소명을 했다며 상임위 도중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선 거듭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미공개 정보 이용과 대선 자금 의혹 등에 대해선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오는 23일 가상화폐 전문가를 불러 관련 의견을 듣는 등 앞으로 2차례 더 회의를 진행한 뒤 오는 29일 기한까지 징계 의견을 제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이상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달 코인 발행사와 거래소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의혹 당사자인 김 의원을 향한 압수수색이나 소환 조사로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윤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상자산 실명제를 앞두고 위믹스 가상자산 60억 원어치를 계좌에서 인출한 사실이 드러나 이상거래 의혹이 불거진 무소속 김남국 의원. 자금 세탁을 위해 위믹스 코인 51만 개를 신생 코인인 클레이페이와 교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미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 FIU에서 김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가 이상거래로 의심된다는 통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검찰. 그러나 전자지갑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2차례 기각되며 수사 동력을 잃었고 세 번째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되고서야 강제 수사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지난달엔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 위믹스 가상자산 발행사 등을 상대로 연이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김 의원의 집과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초입기에 들어갔다는 예상이 나왔는데 검찰의 움직임은 3주 가까이 겉으로 드러난 게 없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의 코인 흐름을 추적하려면 해외 거래소에서 정보도 받아야 하지만 영장을 요구하는 방식이 국내와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또 김 의원이 거래한 코인이 워낙 많아서 전자지갑 하나를 살펴보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애초 검찰은 혐의 입증이 덜 까다로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다 최근 위믹스 코인을 증권으로 보긴 어렵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위믹스 코인은 게임머니로 교환하는 토큰 성격이라 증권적인 기능은 별로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우선 김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거나 우상으로 코인을 받았는지 또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확인한 뒤 뇌물죄나 청탁금지법 위반 가운데 혐의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결국 코인 흐름 분석을 마치고 혐의도 구체화해야 김 의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이나 소환 조사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검찰이 5개 주가 종목 하한가 사태 발생 하루 만에 강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신속 수사 전환, 이른바 패스트트랙을 통해 사건을 넘겨받아 깊이 연루된 것으로 지목돼 출국 금지된 인터넷 투자 커뮤니티 운영자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윤웅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이 인터넷에서 주식 투자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강모 씨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사관들을 보내 강 씨의 주식 거래와 커뮤니티 운영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박림과 동일산업 등 주가가 급락한 5개 종목은 강 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서 추천 종목으로 자주 언급됐습니다. 검찰이 시세 조종을 비롯한 불공정 거래 여부를 주시해오다가 최근 강 씨를 출국 금지한 데 이어 하한가 사태 하루 만에 강제 수사를 본격화한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안이 중대할 때 요청하는 신속 수사 전환, 이른바 패스트트랙 절차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빠르게 핵심 피해자를 특정해 증거 확보에 나서면서 무더기 하한가 원인과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앞서 강 씨는 이번 사태가 반대 매매를 우려한 투자자들의 대량 매도에서 비롯된 것이고 시세 조정은 시장의 억측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자신과 가족, 친인척까지 손해를 봤다고도 항변했습니다. 주가 폭락으로 손해를 본 회사들 역시 확인된 게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강 씨를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지난달 은행채 금리가 오르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자금조달 비용지수 코픽스가 다시 상승했습니다.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4월 3.44%보다 0.12%포인트 높은 3.56%로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지난 4월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며 기준금리를 밑돌았지만 한 달 만에 다시 오른 겁니다. 잔액 기준 코픽스는 3.73%에서 3.76%로 0.03%포인트 올랐고 신잔액 기준 코픽스도 3.09%에서 3.14%로 0.05%포인트 올랐습니다.
깡통 전세로 수십억 원대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른바 빌라의 신 일당에 대해서 검찰이 양형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어제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 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경매나 보증보험 증권을 통해서 변제받은 보증금과 최 씨 등이 자체적으로 갚은 내역에 대한 양형 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최 씨 등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며 보증보험사와 협의해 가압류를 일부 푼 사례 등을 참고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시애틀 번화가에서 한인 부부를 상대로 벌어진 총격으로 만삭의 임산부가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범행은 뚜렷한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도에 조용성 기자입니다. 미국 시애틀시 벨타운에 있는 식당 앞에 꽃과 추모글이 놓였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 13일 오전 11시쯤. 이곳에서 일식당을 운영하던 한인 권모 씨 부부가 차에 타고 있다가 6차례 총격을 받았습니다. 임신 8개월로 출산을 앞둔 아내는 머리와 가슴에 총상을 입어 사망했고 태아도 응급분만으로 태어났지만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남편은 팔에 총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서 달아났던 30살 코델 구스비는 체포되면서 자신이 했다는 말을 반복했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범인은 피해자의 차량 안에 총이 있는 것을 보고 총을 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범인과 피해자 간의 대화 등 상호작용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도심 번화가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으로 시애틀 지역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We don't know what motivated it. We do have the suspect. We do believe at this point, I think a life was lost, and it's very sad. 경찰은 증오 범죄 여부를 포함해 범행 동기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텍사스주에 있는 쇼핑몰 아울렛 주차장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30대 한인 부부와 3살 아이를 포함한 8명이 숨졌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위조 여권을 사용하려다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힌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 권도영 테라폼네스 대표에 대해 법원이 범죄인 인도 절차를 이유로 6개월간 구금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권 대표가 현재 유력 정치인에게 정치 자금을 후원했다는 폭로와 관련해 특별검찰청이 그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어서 그의 국내 송환 일정은 더욱 불확실해지게 됐습니다.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현지 시각 15일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모 씨에 대한 한국의 송환 요청에 따라 6개월간 범죄인 인도 구금을 명령했다고 현재 일간지 포베다가 보도했습니다. 권 대표의 위조 여권 사건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6일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6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네, 지난 8일입니다. 이 수내역에서 발생한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해당 에스컬레이터 관련해서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업체가 최근 3년간 3차례나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고요. 네. 3건 중에서 고장으로 인한 사고는 2건이었는데요. 먼저 2020년 10월 한티역에서 로프가 도르래에서 이탈해서 멈추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5월에는 왕십리역에서 올라가던 에스컬레이터가 멈추면서 승객 1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는데요. 코레일은 이러한 중대 고장이 발생하면 다음 계약 때 용역 계약비의 30%를 삭감할 수 있도록 했지만 작년과 올해 2차례 모두 다 특별한 불이익을 주지 않고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코레일 측은 서울시에서 과징금 처분 사실을 알리지 않아서 고장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이미 몇 차례나 사고가 이렇게 있었다면 업체 측에서도 당연히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관리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가 뭡니까? 네, 일각에서는 해당 업체의 기술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의 직원은 총 50명인데요. 전국에 1,400여 개의 승강기를 보수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자는 4명뿐이고 또 5년 미만의 그 직원이 절반에 가까운 23명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코레일이 유지 보수를 외주화한 뒤에 책임을 피하려 한다면서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외주업체들이 대부분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기술 인력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전문 인력을 키워서 검사를 제대로 실시해야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외주화해서 책임을 피하려 한다는 지적은 좀 무겁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한겨레 관련 내용인데요. 네, 노인이 노인을 학대하는 게 급증했다. 가해 중에 35%가 배우자였다라는 제목입니다. 관련 통계가 나왔나 봐요. 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2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를 토대로 쓴 기사입니다. 네. 노인학대 가해자 중에서 34.9%가 배우자로 가장 많았고요. 이어서 아들이 27.9%, 입소시설과 같은 노인기관이 18.2%, 딸이 8.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까지만 하더라도 가해자가 아들인 비중이 34.2%로 가장 많았는데 그 후로는 2년 연속 배우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가해자가 가족인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 학대 피해의 86%가 가정에서 발생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원인에 대한 분석도 있죠. 그렇습니다. 주요 원인으로 이 둘만 사는 노인 부부의 가구 증가가 꼽히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은 점차 줄고 노부부 둘만 사는 가구가 늘고 있다는 건데요.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 부부 간 돌봄에 대한 부담과 부양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점을 그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완화되면서 바깥 활동도 늘고 있고 또 부양 스트레스가 줄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 간 학대가 완화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부부끼리 덜 봐야지 학대가 완화될 수 있다는 부분 참 슬픈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네, 얼마 전에 핫했죠. 1,000원의 안침밥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제목을 보니까 대학들이 지금 재정난 때문에 소갈이를 앓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1,000원의 아침밥 사업, 지난 2017년 10개 대학 14만 명 규모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고물가 시대가 되면서 관심이 커졌고 올해는 145개 대학 234만 명 규모까지 커졌습니다. 언론과 정치권의 관심을 받으면서 점점 더 많은 대학이 동참하고 있는데요. 취지는 좋지만 이 대학들 막상 사업을 진행해 보고 나니까 재정 부담이 상당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일부 학교는 인원을 줄이거나 방학 기간 사업을 중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대의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다른 대학은 다 한다면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을 진행하고 있긴 하지만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추가 지원이 없다면 사업을 지속할 수 없을 거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자체의 지원이 있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재정 여건이 비교적 좋은 서울시와 인천시 등은 추가 지원 방침을 밝혔지만 그 외 지자체에서 지원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에 대해서 농식품부 측은 내년에는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지방대학부터 추가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사업이 좀 잘 유지돼서 학생들이 밥값 걱정하면서 학교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인데요. 제목을 보니까 글로벌 호구인가? 이 한국 위스키 값이 미국이나 일본이나 영국의 2배라는 내용의 제목이네요. 그렇습니다. 위스키의 인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위스키 수입량이 2021년 한 해 수입량과 비슷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바나 호텔에서 사 마셨다면 이제는 집에서 혼술을 하기 위해서 사 먹는 경우도 많은데 문제는 국내 위스키 가격이 급격히 오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사에 나온 발베니 12년산의 경우 국내 주류 전문점에서 15만 원 선으로 구입을 할 수 있는데요. 뉴욕은 87,000원, 도쿄 85,000원, 영국 73,000원과 비교해서 한참 비싼 가격입니다. 네, 거의 2배 가까이 비싼 것 같은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수입사의 경우는 해외 본사가 원료값 인상이나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가격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네. 또 도매상은 수입 원가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수입사가 알아서 가격을 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주류 업계 관계자는 한국에서 위스키가 인기라고 하는 소식이 이 외국까지 다 들릴 만큼 본사에서 계속해서 가격을 올리자는 기조가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깜깜이 가격 인상이 이어지는 사이에 위스키 수입사들은 작년에 역대급 영업이익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수요가 늘면 가격이 오르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오름폭이 이렇게 좀 과하다 보면 인기가 좀 식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뭐든 적당한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 금요일 밤에 볼거리가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저녁 8시 우리 축구대표팀이 부산에서 페루와 맞붙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인데요. 다음 월드컵까지 우리 대표팀을 이끌 클린스만 감독의 첫 시험대다, 이렇게 기사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3월 2번의 경기가 있긴 했지만 부임 직후였기 때문에 감독의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봤고요. 이번이 유의미한 사실상의 첫 시험대라고 본 겁니다. 만만치 않을 걸로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주요 선수들이 빠지게 되고 상대인 페루와 상대 전적도 밀리기 때문입니다. 네. 이 주장인 손흥민 선수의 스포츠 탈장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 손흥민 선수가 벤치에서 시작할 거다 이렇게 말했죠. 그렇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선발에서는 빠질 게 유력해 보이고요. 경기에 나올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네. 게다가 수비 핵심이죠. 김민재 선수도 기초 군사 훈련을 받으러 가 있기 때문에 플랜 B가 공수에서 모두 가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현규, 이강인 선수가 소속팀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국내에 합류했고 또 박지수, 김주성, 정승현 등 수비수들이 기량이 리그에서 입증을 된 만큼 좋은 경기력 뽐내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페루와 역대 상대 전적은 2전 1무 1패로 한 번도 이기지 못했는데요. 오늘 승리를 해서 균형을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페루전 1승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오후 제주에서 달리던 덤프트럭이 브레이크 고장으로 차량과 오토바이 3대를 덮치면서 2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오늘 새벽 대전에선 음주운전자가 차를 몰다가 주차된 SUV를 들이받으면서 불이 났습니다. 보도에 조성호 기자입니다. 대형 트럭이 도로 위에 산산조각이 나 있습니다. 쓰러진 나무를 베어내며 도로를 복구하는 작업이 저녁 늦게까지 이어집니다. 제주에 있는 내리막길을 달리던 25톤 덤프트럭이 사고를 낸 건 어제 오후 4시 반쯤. 다른 트럭 한 대에 이어 신호를 기다리던 오토바이, 승용차와 충돌한 뒤 도로변 전신줄을 들이받고 나서야 멈춰섰습니다. 쿵 하는 소리 들려가지고 밖에 나와보니까 이제 트럭이 한 대 있어가지고 한 수초 안 지나서 변압기 폭발하는 소리가 또 팡팡팡 이렇게 터지는 소리가 크게 들려가지고 오토바이와 피해 트럭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덤프트럭 운전자와 승용차 운전자는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신주가 부러지면서 일대 860가구가 한때 정전 피해를 겪었습니다. 경찰은 덤프트럭이 브레이크 파열로 멈추지 못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승용차 엔진 부위에서 시뻘건 불길이 솟구칩니다. 오늘 새벽 0시 20분쯤엔 갓길에 세워진 SUV를 들이받은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30대 운전자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5%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걸로 조사됐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50분쯤 서울 오금동에선 SUV 한 대가 아파트 주차장 난간 너머로 추락했습니다. 차 안에 있던 2명이 다쳤는데 운전자는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엔 부산 장림동에 있는 철물 제작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대부분 직원이 퇴근한 뒤라 다친 사람은 없었고 불은 건물 외벽 일부를 태워 소방서 추산 100만 원의 피해를 내고 2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서대구 산업단지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재활용 공장에서 난 불이 인근 공장으로 옮겨 붙은 건데 전국의 소방력을 모으는 동원령까지 발령해 3시간 40분 만에 겨우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뒤덮습니다. 불이 공장 지붕을 넘어 맹렬히 타오릅니다. 서대구 산업단지의 한 재활용 공장에서 불이 난 건 오후 5시 20분쯤입니다. 공장에 모아둔 스티로폼과 비닐이 타면서 순식간에 공장 전체로 불이 번졌습니다. 저 공장 옥상에 올라가서 보다 보니까 막 폭발음이 막 나오길래 급하게 뛰쳐나고 도로도 통제하고 그리고 헬기가 막 위에 3대, 4대, 5대 많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굉장히 막 급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재활용 공장을 모두 태운 불은 인근 공장으로 확산했습니다. 건물이 샌드위치 패널로 만들어진 데다 공장 사이 간격이 좁아 불길이 넘어가는 걸 막지 못했습니다. 직원분들이 지게차 갖고 와가지고 그 원단을 막 빼내고 그리고 원단 그거 사고도 나고 이랬어요. 원단이 막 무너지고 이래가지고 그러고 옆에 정비 공장인가 이런 데는 거기에 안에 있는 뭐 그 위험물질 이런 거 막 계속 빼내고. 소방은 대구의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3단계를 내린 데 이어 전국 당번 소방력의 5%를 동원하는 동원령 1호를 발령했습니다. 또 무인 파괴 방수차와 고성능 화학차까지 동원한 끝에 3시간 40분 만에 겨우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7개 동이 전소되는 등 모두 13개 동이 피해를 봤습니다. 지자체는 잔불 정리가 계속되는 만큼 인근 주민들은 외출을 자제하고 안전사고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국내 주식시장에서 이제 또 한 번 무더기 동시 하한가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사 당국이 지금 대응에 나선 상태거든요. 오래전부터 좀 주가 조작 의심할 만한 그런 정황들을 포착했다 이러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작년에 이미 신용거래가 이들 종목에 대해서 이제 그 중지가 됐고요.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빠르죠. 당국의 대응이. 네. 뭐 금융감독이나 감독기관에서 조사가 들어가고 또 바로 검찰로 뭐 거의 하루 만에 넘어가고 검찰에서도 신속하게 뭐 그 출국도 금지시키고 특정해서 자택을 압류하는 걸로 봐서는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미 이들 종목이 좀 이상하고 이들 종목과 거래가 많은 사람들을 체크를 했던 것 같고요. 그런 또 이제 저 종목들이 작년에도 뭐 저 5종목은 아니지만 일부 종목이 또 갑자기 하한가도 떨어졌던 그런 사례도 있던 걸로 봐서는 이미 좀 이런 징후가 있지 않았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소식도 짚어보면요. 서울과 인천 아파트 가격이 1년 4개월 만에 상승 반전을 했습니다. 뭐 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으로 좀 회복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될까요? 일단은 뭐 전국 모든 주택도 아니고요. 주택이란 건 아파트도 있지만은 뭐 우리가 빌라 뭐 이런 것도 다세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파트만 놓고 봤을 때는 서울과 인천 쪽이 상승을 하고 있죠. 예. 이게 보통 이제 부동산 시장에 처음에 이제 그 회복되는 국면에서는 서울하고 이제 수도권이 올라가기 마련이거든요. 다만 이제 과거의 경우를 보면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침체가 좀 오래됐다가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서울하고 수도권이 올라가더라도 다시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좀 보긴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제 아파트 가격이 장기간 좀 침체를 벗고 플러스를 기록했다. 가격이 그렇다면은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뭐 그런 쪽으로 해석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지금 주택 매매 시장의 소비 심리 지수 역시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상승 국면으로 진입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심리의 회복이 시장에 주는 영향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일단은 뭐 부동산 시장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경제 지표에서도 뭐 소비 지표를 확인할 때 CSI라는 소비 심리를 이제 확인하고 뭐 투자도 기업의 BSI라는 소비 심리를 확인을 하는데 의미는 있지만 이게 이제 설문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좋을 거냐, 사고 싶으냐, 뭐 이런 질문들이 이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서 거래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그렇다면은 소비와 그다음에 소비 심리 지수 CSI를 우리가 놓고 봤을 때 그렇게 연관성이 높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은 되는데 그래도 이제 소비 심리 지수가 많이 올라갔다는 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서울하고 인천 쪽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다는 거 그런 그 정도의 의미의 뭐 긍정적인 그런 효과는 있을 거로 생각은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또 정부가 청년 도약 계좌를 어제 이제 출시했는데 첫날에 7만 7천 명의 가입자가 몰렸습니다. 어떤 점이 좀 주요했을까요?
근본적으로는 그 요새는 이제 자산 시장이 모두 약세라 상당히 좀 재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없죠. 청년층에서는. 그리고 사실 이제 실물 경제가 좋아야 근로소득도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 최근에 경기가 빠르게 나빠지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제 자산 형성에 대한 이제 욕구가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제 요번에 이제 청년 도약 계좌는 대충 뭐 정부가 기여를 하고 비과세 이런 거 혜택을 다 따지면 일반 정기 예금보다 한 2배 이상은 높은 것 같아요. 네. 금리가 일단 높다는 점.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1개 은행에서 이제 그 가입을 하는데 가입 절차가 되게 간단합니다. 그냥 모바일 뱅킹 앱으로만 하면 되니까 상당히 간단하고 이제 그런 점이 요번에 이제 많이 가입을 한 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가 뭐 해외 소식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이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지금 장기적인 위험 요인으로 지금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난달 소비, 생산, 투자 모두 좀 예상치를 밑돌면서 중국의 어떤 경기 회복에 좀 먹구름이 낀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의 소비 지표인 5월 소매 판매를 보면 전년 동월 대비 12.7%거든요. 네. 상당히 좋습니다. 10%가 네. 넘는데 네. 근데 예상치에는 상당히들 못 미치고 있고요. 투자도 전년 동월 대비 4%, 생산도 플러스 3.5%. 플러스가 그래도 폭이 꽤 나왔잖아요. 네. 근데 왜 나쁘다고 할까? 뭐 시장 예상치보다는 좀 떨어졌지만, 근데 이게 전년 동월 대비라는 거에 우리가 네.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게 1년 전 대비거든요. 네. 1년 전에 중국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상하이 도시 봉쇄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2분기 성장률이 플러스는 나왔는데 0.4%인가? 네. 그 정도밖에 안 났어요. 네. 그때 이제 소매 판매도 보면 5월 달이 마이너스 6%대가 나왔었고요. 그럼 이게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했다는 거거든요. 사실 그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소매 판매가 훨씬 더 높게 나왔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지금 상당히 좀 안 좋다는 거고요. 특히 5월 수출 같은 경우는 전년 동월 효과를 감안해도 마이너스 7.5%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중국이 내수하고 수출이 상당히 안 좋다. 이게 결국은 고용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고용시장이 나쁘면 기존의 인력도 구조조정을 하지만 새로 채용하는 인력을 계획을 스탑을 시키거든요. 네. 그러니까 청년 실업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그래서 중국 경제가 지금 봐서는 상당히 좀 위험한 국면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내수 수출이 안 좋고 중국 경기 회복이 이렇게 좀 좋지 않다면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경제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닌가요? 네, 최근에 그 우리나라 경제를 이제 연초나 작년 연말에서 전망했던 그 기준이 뭐냐면 올해는 상저하고 네.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좀 좋아질 거다. 이렇게 많이들 전망을 했고 저도 그렇고요. 네. 근데 그 근거는 뭐냐면 중국의 리오프닝이었거든요. 작년 12월에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포기하고 경제를 완전히 개방을 했는데 지금 벌써 6개월이 다 돼가는데 효과가 안 나오고 있어요, 제대로. 네. 그렇다면 중국이 어려울 거고, 그럼 결국은 중국하고 뭐 교역이나 투자로 해서 많이 엮여 있는 우리나라 경제도 어려울 거다. 그래서 요런 그 중국 지표가 최근에 나빠지는 이 포인트 때문에 기존 상저하고에서 상저하저로 많이들 지금 좀 비관적으로 전망들이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밤사이 해외 증시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연준이 이제 뭐 추가적으로 금리 상승할 수 있다 이런 매파적인 발언을 남기기도 했는데 그 영향력이 시장까지는 좀 미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증시가 뭐 미국 증시 얘기해. 우리나라 증시 어제 거를 보면은요. 네. 사실 장 초반에는 괜찮았어요. 올라가다가 한 10시, 11시쯤에 갑자기 장이 빠졌는데 네. 만약에 이 연준의 매파적 발언이 사실이라면 장 초반부터 나빠야 되는데 왜 10시, 11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의 경제 지표가 11시에 나왔어요. 네. 그 영향으로 나빴던 거지. 어제 우리가 이제 코스피가 빠졌던 거는 FOMC의 그 금리 결정과 뒤에 나온 매파적 발언은 아니었고요. 미국도 이제 그런 거를 반영한 것 같아요. 지금 상당히 장이 좋게 나왔는데 처음에는 뭐 0.5 정도 더 추가 인상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시장에서는 안 믿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좀 거짓말이 심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은 많아야 0.25. 그래서 미국 증시가 기술주를 중심에서 많이 올랐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이제 두 번 올릴 그런 가능성은 없다 이런.
거의 지금 시장에서 보는 기준금리, 미국 기준금리의 예측치를 보면 2번 올릴 가능성의 확률은 10% 2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과 굿모닝 경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관광업계가 방탄소년단 BTS 데뷔 10주년을 맞아 다양한 마케팅에 나섰습니다. 하루 숙박비가 수십만 원에 달하는 호텔 숙박 상품은 거의 다 팔렸고 세금 환급 등 담당 직원을 증원한 곳도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 호텔입니다. BTS 공연 의상 7벌을 전시 중인데 팬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It's incredible. It's honestly, it brings a lot of memories and just because I've seen Dynamite live at concert and just seeing the outfits, it's really cool. 다른 호텔에선 BTS 관련 티셔츠 등이 담긴 상품을 함께 제공하는 숙박 상품을 내놨습니다. 하루 숙박비가 70만 원이 넘는데 90% 넘게 예약됐습니다. 최근 많은 문의가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일본 분들의 문의가 상당히 많아요. BTS가 마셨던 와인들을 이용해서 메뉴를 구상을 했어요. 한국관광공사는 이른바 BTS 로드 여행을 기획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호주 팬 28명은 BTS 멤버가 즐겨가던 식당과 앨범 사진 촬영지 등을 열흘 동안 구경했습니다. BTS Australia Army Tour this year is particularly special because Australian Army get to be here in Seoul in Korea for the 10th year anniversary of BTS. 한 대형 백화점은 세금 환급 담당 인력을 기존 4명에서 8명으로 늘렸습니다. BTS 데뷔 10주년을 맞이하여 외국인 고객이 평소보다 약 2배 정도가 증가하여 통역 서비스와 세금 환급 서비스 등 외국인 관련 혜택을 더 강화하였습니다. 데뷔 10주년을 기념하는 BTS 페스타는 오는 25일까지 이어집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광주에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단관을 고집하고 있는 극장이 있습니다. 올해로 88년이 된 광주극장인데요. 자치단체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원해 국내 대표 문화공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김범환 기자입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서슬이 벌어턴 지난 1935년에 세워진 광주극장입니다. 모든 극장이 멀티플렉스로 바뀌었지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예술 영화 등을 상영하는 독립영화관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제 식민지하에 최초로 조선인이 세운 유일한 우리 지역의 극장이기 때문에 그 어떤 역사적인 맥락을 현재까지 극장이 사라지면 그 맥락도 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전통을 계속 잇고 싶어서 광주극장을 유지하고 있고요. 당시 돈으로 거금 8만 원을 들여 1200석으로 개관했다는 신문 기사까지 난 광주극장. 후원인 300여 명과 지원금 등에 의존하고 있지만 갈수록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이 전격 투입됩니다. 일평생 땀 흘리며 노력한 아버지의 일터이자 인문도시 동구를 이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향사랑 기부제에 동참하게 되었거든요. 먼저 안전 설비가 개선되고 냉난방기와 과석 일부가 교체됩니다. 무엇보다 문화와 예술, 역사성을 인문적 가치로 영사해 기록화와 근현대 문화자원 등록 등 국내 대표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이 문화자산을 활용한 전국적 관심을 끌 수 있는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이곳 광주극장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광주, 동구, 충장도, 금남로를 찾아올 수 있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내년부터 쓰는 기부금을 여기에 투입할 생각입니다. 광주 동구청은 또 전국 최초 발달 장애인 청소년 야구단의 활동도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최근 전북 새만금 지역에 2차 전지 배터리 관련 기업 입주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해만 5개 업체가 모두 3조 5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2차 전지 전해액 제조기업 엔캠과 중앙 D&M이 함께 세운 EDL이 전북 새만금에 리튬염 생산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총 6천억 원을 들여 2026년까지 연간 5만 톤 양산 체제를 구축한다는 목표인데 이렇게 되면 일자리 700여 개가 생겨납니다. 엔캠은 이번 결정을 발표하면서 새만금 지역에 대한 추가 투자 구상도 함께 내놨습니다. 시장 점유율을 굳건히 하기 위한 새만금 2차 사업 계획도 바로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총 생산 능력 10만 톤 규모의 경쟁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리튬염은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전해액 생산의 필수적인 소재로 현재 중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짓는 리튬염 생산 공장이 가동되면 2차 전지 소재 공급망이 안정돼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 경쟁력이 올라갈 전망입니다. 소재 공급에 관한 최적지임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새만금이 2차 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새만금에 2차 전지 관련 기업이 처음 들어온 건 2021년. 이듬해 잠시 주춤하더니 최근 투자 규모가 비약적으로 늘어 올해는 반년 만에 모두 3조 5천억 원 규모 투자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지금까지 새만금 지역에 투자를 결정한 2차 전지 관련 업체는 모두 15개입니다. 비교적 저렴한 분양가와 각종 세제 혜택이 기업들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는 지역 내 2차 전지 기업 역량 강화를 돕기 위해 전담 부서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2차 전지 산업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 이를 곧바로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 돕는 연구센터 5곳을 구축하는 작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안전 문제에 대한 주민 우려를 고려해 방제센터 추가 건립 등 대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유럽중앙은행 ECB가 기준금리를 3.75%에서 4%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ECB는 통화정책 방향에서도 앞으로 기준금리 인상 행진을 이어갈 것을 시사했습니다. 보도에 김진호 기자입니다. ECB는 통화정책 이사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4.0%로 수신금리와 한계대출금리는 각각 3.5%와 4.25%로 0.25%포인트씩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ECB의 수신금리는 22년 만에 최고로 올라섰습니다. 지난달부터 역전된 한국과 유로존 간의 기준금리 격차는 0.5%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ECB는 지난해 7월 8년 만에 금리 인상에 나선 뒤 지난해 9월과 10월 두 차례 연속 0.75%포인트 인상,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고 이후 인상폭을 낮춰 8회 연속 금리를 올렸습니다. 유로존의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6.1%로 전달의 7.0%보다 크게 둔화했습니다. ECB는 물가 상승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지만 너무 오랫동안 너무 높은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금리 인상을 계속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Are we done? Have we finished the journey? No. We're not at destination. Do we still have ground to cover? Yes. We have ground to cover. 미 연준은 전날 10차례 연속 금리 인상 뒤 15개월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Deckt sieht natürlich, dass weiterhin die Inflation zu bekämpfen ist und auch das Niveau als Ganzes weiterhin relativ hoch ist, gerade auch im Verhältnis zur US-amerikanischen Wirtschaftsraum. 영국 중앙은행인 BOE는 다음 주 금리를 추가 인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 4월 8.7%로 1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인플레이션과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미국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예상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상무부가 발표한 5월 소매 판매는 전달보다 0.3% 증가해 0.2% 감소할 것으로 내다본 전문가 전망치를 뒤집었습니다. 0.4% 증가한 지난 4월보다는 다소 둔화됐지만 탄탄한 노동시장을 바탕으로 근로자 임금이 늘어난 데다 코로나19 사태 동안 쌓아둔 저축도 완전히 소진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휘발유와 자동차 등을 제외한 근원 소매 판매도 전달보다 0.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비는 미국 실물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버팀목이자 종합적인 경제 건전성을 평가하는 척도라는 점에서 미국 경제가 아직은 경기 침체와 거리가 먼 것으로 관측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대신 연내 2차례 인상을 시사하는 점도표를 내놓은 바로 다음 날 뉴욕 증시가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시각 15일 마감한 뉴욕 증시의 3대 지수는 나란히 1% 이상의 높은 상승을 보이며 전날 다소 주춤했던 오름세를 되살렸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의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26% 뛴 34,408.06의 거래를 마치며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1.22% 오른 4,425.8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15% 오른 13,782.82에 각각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마켓 데이터에 따르면 S&P 500 지수는 6거래일 연속 올라 2021년 11월 8일 이후 최장기 상승 기록을 썼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으로 인해 신생아가 줄어들고 있다고 영국 주간 이코노미스트가 보도했습니다. UN 자료에 따르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이 2.1 미만인 국가가 2010년 98곳에서 2021년 124개 나라로 늘었습니다. 합계 출산율 2.1은 인구가 현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치로 인구 자료 집계가 가능한 국가의 절반 이상이 또 경제력 순위로 상위 15개 국가 모두가 이 수치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인천 내양부두에서 외국인 3,000명이 한데 모여 인천의 명물 닭강정을 안주로 맥주 파티를 벌였습니다. 코로나 대유행이 끝나면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 경제를 살리려는 인천시가 기획한 행사인데요. 우리 관광경제 큰손인 중국인 관광객은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강성옥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평소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인천 내항부두 광장에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인천을 대표하는 개항로 맥주와 전국 10대 재래시장으로 선정된 신포시장의 일미 닭강정을 안주로 파티가 열린 것입니다. 1883년 인천의 개항을 기념해 1883 인천 맥강 파티로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베트남과 태국, 타이완 등 10개국에서 3,000명이 모였습니다. 인천시가 관광객들에게 맥주와 닭강정을 제공했습니다. 인천 개항로 맥주와 닭강정을 외국인들에게 선보이면서 이 맥강 파티를 통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관광 산업이 새롭게 진흥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인천 내항의 시원한 바다를 바라보며 마시는 맥주 한 잔에 여행의 즐거움이 더욱 커집니다. งานใหญ่ยิ่งใหญ่มากในครั้งนี้ที่จัดที่อินชอนแล้วก็เป็นการต้อนรับเวลคัมได้ดีมากแล้วก็รู้สึกว่าอยากให้คนไทยมาเที่ยวที่เมืองอินชอนนะคะเยอะๆหลังจากโควิดเนี้ยค่ะ 이번 인천 맥강 파티에는 우리나라 관광의 큰손인 중국인 관광객 이른바 유커는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2016년 월미도에서 6,000명의 유커들이 한데 모여 큰 화제가 됐지만 중국 정부의 한한령과 코로나 대유행 때문에 그동안 발길이 끊겼습니다. 인천 내항부두는 그동안 보안상의 이유로 일반인의 접근이 통제되어 왔지만 이번에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 전면 개방됐습니다. 내년에는 내항의 곡물 창고를 복합 문화 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인천의 또 다른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국민학교생 5명 실종 사건과 관련해서 이 사건 관련자가 공소시효는 끝이 있어도 수사는 끝이 없어. 우리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포기를 못하겠어요. 이번 사건에는 분명한 범인이 있습니다. 동네 뒷산에 도롱뇽아를 잡으러 올라간 5명의 아이들.
저녁이 되도록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자 부모들은 경찰에 신고했고 언론 보도를 통해 사건이 전국에 알려지면서 대대적인 수색이 이루어졌다. 부모들은 아이들 사진을 붙인 트럭을 몰며 전국을 찾아 헤맸다. 쏟아지는 허위 제보와 황당한 주장들은 수사를 혼란에 빠뜨렸고 실종된 아이의 아버지가 범인이다라는 주장은 부모들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 했다. 자식이 뭐 그렇게 하면 마음 아파하고 또 와가지고 뭐 안매장이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부모를 몇 번 죽이는 택입니까 지금? 뭐 이걸 보고 무슨 소리 하겠습니까? 뭐 할 말이야 뭐 태산 같아도. 경찰은 밤이 되자 추위와 비를 피하지 못해 저체온증으로 죽었다고 발표했지만 유고를 감정한 법의학팀은 명백한 타살로 결론 내렸다. 오다고 줄이나 오히려 묶어지가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봤거든요. 어떻게 그게 자연사입니까? 수사는 진척이 없었고 당시 도롱뇽아리 개구리로 와전되면서 개구리 소년 사건으로 불렸던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끝났지만 수사는 계속되고 있다. 누가 우리 애들 왜 죽였는지 꼭 알고 싶고 그것만은 알아야만이 우리 부모로도 가슴에 한을 풀겠는데. 주말을 앞두고 오늘부터는 불볕더위가 심해지겠습니다. 소나기 소식 없이 맑은 날씨 속에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9도로 어제보다 또 예년보다 조금 높겠고요. 남부지방은 광주 32도, 경주 33도까지 올라 한여름처럼 덥겠습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에는 강한 볕이 내리쬐며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오존 농도도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자는 무리한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19.9도, 대구 19.6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전국이 30도 안팎까지 크게 올라 덥겠습니다. 서울 29도, 강릉과 대전 32도가 예상됩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맑은 가운데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특히 휴일에는 서울 낮 기온이 33도까지 올라 올여름 가장 더운 날씨가 찾아오겠고 올해 첫 폭염특보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아침까지 충남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